70%의 한국인 60세 이상 노인들이 신장 기능이 저하되고 있음에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노인 3명 중 적어도 2명은 신장에 문제가 있지만 자신이 완전히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거나 아침에 거울을 볼 때 눈꺼풀이 붓고 다리가 무겁고 양말 자국이 오래 남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나이 탓이거나 짠 음식을 먹어서 혹은 잠을 잘 못 자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신장이 보내는 조용한 구조 신호입니다. 저는 내 과의사 김성훈입니다. 30년 넘게 환자들과 함께 왔습니다. 저는 약을 팔지도 않고 어떤 제품을 광고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은 실제 경험에서 얻은 사실이며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만 원을 들여 투석을 받지 않아도 되게 만든 자연의 비밀입니다. 신장에 대해 말하면 대부분은 나는 소변도 잘 보고 아무 문제 없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장은 몸에서 가장 조용한 기관입니다. 아프지도 쑤시지도 불편하지도 않습니다. 만약 소변에 거품이 생기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신장의 혈액 정화 기능이 이미 절반으로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집에 있는 정수기가 막혀도 물은 나오지만 찌꺼기가 가득한 것처럼 여러분의 몸도 매일 조금씩 독소를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신장은 올바르게 관리하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랜 진료 경험 속에서 저는 신장 회복을 돕는 3가지 과일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정화작용을 돕고 하나는 보호하며 또 하나는 해독을 돕습니다. 올바르게 이해하고 섭취한다면 여러분은 비싼 약 없이도 신장을 스스로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대구에 사는 72세의 박성철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과 식사하던 중 그는 갑자기 식탁에서 쓰러졌습니다. 아들이 급히 병원으로 모시고 갔고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20%밖에 남지 않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일주일만 늦었어도 평생 투석에 의존해야 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박 어르신은 수년간 소변에 거품이 있었고 다리가 자주 붓고 밤마다 다리를 주물러물러야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피곤해서 나이 들어서 식습관이 불규칙해서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의사로부터 결과를 들은 순간 가족들은 충격의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울며 물었습니다. 왜 진작 병원에 가지 않으셨어요? 박 어르신은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 줄 알았지. 저는 이런 경우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우리 몸은 항상 신호를 보내지만 우리는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쁘거나 대수롭지 않게 넘기거나 괜찮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신호를 보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뿐입니다. 좋은 소식은 오늘부터라도 시작하면 신장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신장 회복에 도움을 주는 3가지 놀라운 식물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름만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하는 방법과 주의 사항입니다. 그러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여 소중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것이 우리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가는 여정의 첫걸음입니다. 이제 시작해 봅시다. 우리의 몸은 정말로 놀라운 기계이며 그 중에서도 신장은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기관입니다. 매일 여러분의 2개의 작은 신장은 쉬지 않고 180가 넘는 혈액을 걸러냅니다. 상상해 보세요. 24시간 내내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작동하는 거대한 공장과 같습니다. 신장은 노폐물을 걸러내고 몸에 필요한 성분은 남기며 독소를 소변을 통해 배출합니다. 덕분에 우리의 혈액은 깨끗하게 유지되고 피부는 맑아지며 몸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기계가 그렇듯이 과도하게 작동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점점 고장이 나기 시작합니다. 짠 음식을 많이 먹거나 술을 자주 마시거나 진통제를 남용하거나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신장의 필터가 오염되고 막히게 됩니다. 신장은 계속해서 혈액을 걸러내려고 애쓰지만 그 효율은 점점 떨어집니다. 마치 5년 동안 정수기의 필터를 한 번도 교체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물은 여전히 흐르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는 녹과 찌꺼기가 가득한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이상이 느껴지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몸은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다이나의 얼굴이 약간 붓고 소변에 거품이 많아지고 그 거품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충분히 잠을 자도 피로가 가시지 않고 입맛이 떨어지며 이유 없이 혈압이 오르고 몸속에 독소가 배출되지 않아 피부가 건조하고 가렵습니다. 이러한 모든 증상은 신장이 과부하 상태에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께 안심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회복력을 가진 기관입니다. 그 부담을 줄여주고 적절한 음식으로 도와주기만 하면 신장의 혈액 정화 기능은 서서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저는 수백 명의 환자들이 식습관만 바꿔도 건강과 활력을 되찾는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지금 바로 그 놀라운 3가지 과일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일은 바로 사과입니다. 30년 넘게 진료를 하면서 신장이 심하게 손상된 상태로 저를 찾아온 환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식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거의 완전히 회복된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잊지 못하는 환자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68세의 정우철 씨입니다. 진료실에 들어왔을 때 그는 매우 피곤해 보였고 얼굴이 약간 붓고 눈 밑이 어두우면 목소리도 무거결과 괴 소변에는 단백질이 과도하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즉 신장이 새고 있어 선택적으로 걸러내는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겼지만 통증이 없어서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약을 처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식습관을 물어보니 아침은 거에 거르고 빈속에 블랙커피를 마시며 저녁에는 고기를 많이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하루에 사과 1개를 꼭 드세요. 오전에 반쪽, 오후에 반쪽으로 나누어 드시면 됩니다. 그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사과만 먹어서 효과가 있나요? 선생님.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듯 했습니다. 1달만 해보세요. 당신의 신장이 직접 답을 줄 겁니다. 1달 후 그는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병원에 왔습니다. 소변이 훨씬 밝아졌고 거품도 거의 사라졌으면 얼굴에 붓기가 줄고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10살은 젊어진 기분이에요. 사과 1개로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과가 기적을 만든 게 아니라 당신의 몸이 독소에서 해방된 덕분이에요. 제가 여러분께 꼭 이해시키고 싶은 점은 이렇게 평범한 과일인 사과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특별한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스펀지처럼 작용하여 장 속의 독소와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해 배설물과 함께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혈액 속의 독소가 줄어들면 신장은 그것을 걸러내느라 무리하지 않아도 되어 쉴 수 있고 그 결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과에는 천연산 성분인 말산이 들어있어 신장 속의 미세한 칼슘 침전을 녹여 결석의 원인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침전물이 녹으면 소변은 더욱 맑고 깨끗해집니다. 게다가 사과 껍질에는 케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염 성분이 들어있어 산화로부터 신장의 미세혈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사과의 효능을 제대로 얻으려면 먹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농약이 걱정돼 껍질을 벗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면 사과에서 가장 귀한 부분을 버리는 셈입니다. 저는 소금물이나 식초물에 잘 씻어서 껍질째 드시길 권합니다. 껍질 부분에 펙틴과 폴리페올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너무 배가 고프거나 너무 배부를 때는 먹지 마세요.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신 뒤입니다. 그때는 위장이 깨끗해지고 소화 효소가 활발히 작용해 사과의 영양분을 가장 잘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파는 사과 주스는 믿지 마세요. 대부분 과당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있어 혈당을 높이고 신장을 더 필요하게 만듭니다. 사과 주스를 마시고 싶다면 생사과를 직접 갈아 미지근한 물에 섞어 마시되 절대로 설탕을 넣지 마세요.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반쪽, 오후에 반쪽, 하루에 사과 한 개면 신장이 미소 지을 겁니다. 이것을 건강을 위한 작은 의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마치 집에 있는 정수기에 먼지를 닦아내는 일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이 사과 한 개를 먹을 때마다 그것은 곧 몸이 스스로 깨끗해지는 순간입니다. 물론 이미 3기 이상의 신부전 진단을 받은 분들은 조금 더 주의해야 합니다. 사과에는 소량의 칼륨이 들어있어서 너무 많이 먹으면 혈중 칼륨 수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로부터 칼륨 섭취를 제한하라는 말을 들었다면 하루 3개 이상은 드시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제 두 번째 과일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루에 작은 블루베리 10개만 먹어도 신장염증을 최대 28%나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는 미국 메인대학교 연구 결과로 공식 발표된 내용입니다. 단 12주 만에 매일 꾸준히 블루베리를 섭취한 노년층의 혈액여과 지표 GFR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저는 그 연구를 읽었을 때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수많은 제 환자들에게서 똑같은 변화를 직접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과일 세계에서 블루베리는 조용하지만 매우 강력한 전사입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 불리는 천연 색소가 들어있는데 바로 그 성분이 블루베리의 매혹적인 청보라빛을 만들어냅니다. 안토시아닌은 자연이 중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 중 하나로 신장의 미세혈관을 자유라디칼로부터 보호합니다. 자유라디칼은 염증을 일으키고 세포를 손상시키는 분자입니다. 미세혈관이 손상되면 신장의 혈액여과 기능이 떨어지고 독소가 쌓이며 몸이 붓고 피로해지고 피부가 칙칙해집니다. 블루베리는 그런 미세혈관을 지켜주는 방패와 같아서 혈류를 원활하게 하고 염증을 줄이며 약해진 신장세포의 회복을 돕습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환자 한 분이 있습니다. 기명이 욕식 제1세씨인데 다리가 붓고 혈압이 높으며 불면증에 시달려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선생님, 약을 꾸준히 먹는데도 몸이 여전히 무겁고 다리 부기가 안 빠져요.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보라색 과일 좋아하시나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오렌지를 더 좋아해요. 보라색 과일은 좀 쓰잖아요.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블루베리 시무라를 드셔보세요. 생으로 드셔도 좋고 설탕을 넣지 않은 냉동 블루베리도 괜찮습니다. 기적을 기대하지 말고 꾸준히 해보세요. 2달 후 그녀는 완전히 달라진 얼굴로 병원에 오셨습니다. 요즘은 숙면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 붓기도 없어요. 혈압도 안정됐어요. 이게 정말 그 작은 열매 덕분인가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때로는 기적이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사과가 청소부라면 블루베리는 수호자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몸은 하나의 정원과 같아요. 피는 그 정원을 흐르는 시냇물이에요. 시냇물이 오염되면 단순히 쓰레기를 치우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물을 깨끗하게 유지해주는 나무를 심어야 하죠. 블루베리가 바로 그 물을 지켜주는 나무입니다. 블루베리는 신장뿐만 아니라 심장과 뇌를 보호합니다. 신장 기능이 약해질 때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기관이 바로 이 두 곳이기 때문입니다. 섭취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신선한 블루베리가 가장 좋습니다. 없을 경우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냉동 블루베리도 괜찮습니다. 그냥 먹거나 스무디로 만들어도 좋습니다.
제가 자주 추천하는 메뉴는 조화의 삼중주입니다. 블루베리 한 줌, 사과 반쪽, 그리고 무과당 오트밀크 한 컵, 사과의 은은한 단맛과 블루베리의 상큼한 산미가 완벽하게 어우러져 마시기 좋고 한겸 성분의 흡수를 높여줍니다. 이 음료는 속이 편하고 식이 섬유가 풍부해 노년층에게 특히 잘 맞습니다. 몇 주만 꾸준히 섭취해도 몸의 변화를 확실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피부가 맑아지고 소변이 투명해지며 다리가 가벼워지고 기분까지 한결 좋아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가지 과일의 효과가 아니라 몸속 시스템 전체가 되살아나는 과정입니다. 하루 10개의 블루베리를 자신에게 주는 작은 선물, 작은 사랑의 의식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건강으로 가는 길은 비싼 약이 아니라 자연이 우리에게 준 보랏빛 작은 보석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하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말린 블루베리는 대부분 시럽이나 정제당이 첨가되어 있어서 당분 함량이 3배 이상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신장뿐 아니라 췌장에도 부담을 주게 됩니다. 또한 신부전이 심한 단계에 있는 분들은 하루에 최대 100억까지만 섭취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한계를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과일은 바로 배입니다. 어렸을 때 감기나 열이 날 때 어머니께서 배를 먹이셨던 기억이 있으시죠? 그때는 그냥 민간요법이거나 어머니의 따뜻한 돌봄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전에 내려오는 지혜가 아니라 자연의학적인 관점에서도 과학적으로 옳은 방법입니다. 배는 우리 몸을 해독하고 신장을 쉬게 해주는 자연 이준 최고의 선물 중 하나입니다. 배 한 개에는 88%에서 87% 정도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물은 깨끗하고 미네랄이 풍부하며 몸 안의 독소를 자연스럽게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배에는 솔비톨이라는 천연 당분이 들어있는 데 이는 약한 인뇨 작용을 도와 체내의 염분과 노폐물을 배출하도록 자극합니다. 그 결과 신장의 부담이 줄고 혈압이 안정되며 몸의 무거움과 피로감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그뿐 아니라 배에는 플라보노이드와 아르부틴이라는 천연 한겸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요로, 점막을 진정시키고 염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요로 감염은 신장염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 배는 이러한 감염으로부터 몸을 지켜주는 자연의 방패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중에 74세의 오재현 씨가 있습니다. 그는 통풍과 경미한 신부전을 앓고 있었는데 밤마다 살 5번씩 소변을 보기 위해 일어나야 했고 그때마다 심한 피로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과일은 당분이 많다고 생각해서 피하고 계신가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모든 과일이 해로운 건 아닙니다. 제대로 고르면 그것이 곧 약이 됩니다. 저는 그에게 저녁 식사 후 1시간쯤 지나 배 반쪽을 껍질째 얇게 썰어 먹도록 권했습니다. 껍질은 깨끗이 씻기만 하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작은 비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배 몇 조각과 생강 한 조각을 냄비에 넣고 물 한 컵을 부은 뒤 약불에서 10분간 끓여 따뜻할 때 마시는 것입니다. 3주 후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병원에 왔습니다. 선생님, 이제 밤에 깨지 않고 푹 잡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한결 가볍고 검사 결과 수치도 크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이제 어릴 때 어머니가 왜 열이 나면 항상 배를 먹이셨는지 알겠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장 단순한 것 속에 자연의 깊은 지혜가 담겨 있답니다. 배는 신장에 좋을 뿐 아니라 몸을 식혀주고 입안의 건조함과 속의 열감을 완화해줍니다. 여름에는 차가운 배 한 조각이 맑은 물 한 잔처럼 천을 낮춰주고 겨울에는 따뜻한 배차 한 잔이 혈액순환을 돕고 신경을 안정시켜 숙면을 유도합니다. 많은 노인 환자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밤이 작은 습관을 지키면 마음이 편안해요. 평생 묵묵히 일해온 신장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기분이에요. 하지만 다른 음식과 마찬가지로 배도 적당히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는 성질이 차가워 몸에 열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혈압이 낮거나 손발이 차고 어지럼증이 잘 생기는 분들은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방 개면 충분합니다. 특히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배는 바로 먹지 마세요. 실에서 먹어야 위가 편하고 신장에도 가장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과가 신장의 노폐물을 청소해주는 청소부라면 블루베리는 염증을 막아주는 방패의 단패이고 배는 남은 불순물을 부드럽게 씻어내는 세척기입니다. 이 세 가지 과일은 서로 조화를 이루며 동반자처럼 작용합니다. 하나는 청소하고 하나는 보호하며 하나는 정화합니다. 그리고 이 습관을 매일 유지한다면 몸은 아주 미묘하지만 분명한 변화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소변이 맑아지고 얼굴에 붓기가 가라앉으며 숙면을 취하게 되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고 편안해질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과일 사과, 블루베리 워바에는 마치 한 회사 한 회사의 세 부서처럼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과는 피 속에 남은 독소를 조용히 치워주는 청소부, 블루베리는 신장의 미세혈관을 보호하기 위해 단단한 보라색 방패를 세우는 수호자, 그리고 배는 신장에 쉴 수 있도록 돕고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는 정화자입니다. 이 작은 습관을 매일 꾸준히 지킨다면 몸은 한결 가벼워지고 얼굴은 밝아지며 신장은 조용히 여러분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식단을 시도해보세요. 아침에는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신 뒤 사과 한 개, 점심에는 생 블루베리 또는 무가당 냉동 블루베리 10-15알, 저녁에는 배 반쪽과 따뜻한 배차 한 잔. 단지 세 가지 과일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청소부, 보호자, 정화자가 하루 동안 함께 일하게 되는 것이죠. 이 습관을 매일 이어간다면 신장이라는 몸에 가장 충실한 친구는 평생 조용히 튼튼하게 그리고 끈기 있게 여러분의 몸을 지켜줄 것입니다. 하지만 과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신장이 진정으로 회복되고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하려면 생활습관 전체를 바꿔야 합니다. 작지만 단순한 5가지 행동이 여러분의 신장이 앞으로 얼마나 더 건강하게 살아남을지를 결정짓습니다. 첫 번째는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한국인 대부분은 베트남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짠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합니다. 김치, 찌개, 간장, 고기, 양념 등 일상적인 음식 속에 소금이 점점 쌓여도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혈중 나트륨 수치가 올라가면 신장은 그것을 배출하기 위해 2배로 일해야 합니다. 식단 속 소금의 양을 절반으로 줄이기만 해도 신장의 부담은 약 30%나 줄어듭니다. 제 환자 중 60대 여성 한 분은 약을 꾸준히 복용해도 혈압이 항상 높았습니다. 제가 국물의 간을 줄이고 짠 소스 찍는 습관을 버리고 정제염 대신 천일염을 쓰라고 조언했습니다. 2달 후 얼굴에 붓기가 줄고 혈압이 내려갔으며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뚜렷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소금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질병 예방이 아니라 매일 몸이 더 가볍게 숨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진통제 남용을 피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관절이 아프고 허리가 결리고 두통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통제를 친구처럼 의지합니다. 하지만 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 같은 흔한 약들은 장기간 복용 시 신장세포를 조용히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진통제 하이 일시적으로 통증을 줄여주지만 동시에 신장의 여과 장치에 새로운 독소를 쌓이게 만듭니다. 제가 진료한 한 노인은 허리 통증 완화를 위해 매일 진통제를 2알 복용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신장 기능은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순한 약이 원인일 줄은 몰랐다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다면 따뜻한 찜질을 하거나 가볍게 걷고 깊게 호흡해보세요. 따뜻한 온기와 일정한 호흡 리듬이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신장은 그 인내심과 배려에 분명히 보답할 것입니다. 세 번째 습관은 단백질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위해 고기를 많이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신장이 약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큰 부담이 됩니다. 신장을 식사 후 설거지를 해야 하는 요리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고기를 많이 먹을수록 그릇이 많아지고 신장은 쉬지 않고 설거지를 해야 합니다. 단백질 섭취량이 과도하면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요소 우레아가 증가하여 신장이 더 많이 걸러야 합니다. 신장이 건강한 사람의 경우 최종 1kg당 1실마이 정도의 단백질이 적당합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약한 경우 최종 1kg당 0.88을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붉은 고기보다 흰 단백질을 선택하세요. 생선, 달걀, 두부가 소고기나 돼지고기보다 훨씬 좋은 선택입니다. 단백질을 조금 줄인다고 해서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장이 오래도록 건강하게 버틸 수 있고 몸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네 번째 습관은 담배를 끊고 술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 조언이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수십 년 동안 그 습관을 유지해온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담배는 신장의 미세혈관을 수축시켜 혈류를 줄이고 신장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감소하게 만듭니다. 또한 술은 비록 하루 한 잔이라도 몸에 수분을 빼앗아 신장이 독소를 더 많이 걸러야 하게 만듭니다. 70살 남성 환자 한 분은 매일 자기 전 소주 한 잔을 마시며 소화에 좋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3년 후 그의 신장 기능은 30%나 떨어졌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말했을 때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작은 한 잔쯤은 괜찮을 줄 알았는데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한 잔을 따뜻한 물 한 컵이나 가벼운 허브차로 바꿔보세요. 처음에는 허전하겠지만 몇 주만 지나면 차이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숙면을 취하고 피부가 맑아지고 식사 후에 묵직함이 사라질 것입니다. 마지막 습관은 아주 단순하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물을 올바르게 마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을 많이 마실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방법입니다. 성인은 하루에 유교 8잔의 물이면 충분하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누어 마셔야 합니다. 한꺼번에 많이 마시면 신장이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을 걸러야 하므로 약한 필터에 강한 물줄기를 쏟아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침에는 너무 차갑지 않은 따뜻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밤새 쉬었던 신장을 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은 한 번에 벌컥 마시지 말고 조금씩 천천히 마셔서 세포 속으로 스며들게 하세요. 하루 종일 약간의 갈증을 느낄 때마다 한 모금 정도만 마시면 충분합니다. 저녁에는 잠들기 전 소량의 물만 마셔서 밤에 자주 화장실에 가지 않도록 하세요.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목이 말라야만 마시지 말고 배가 찰 때까지 마시지도 마세요. 몸의 균형을 지키는 것이 신장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이 5가지 습관은 단순해 보이지만 건강한 신장을 만드는 기본입니다. 소금을 줄여 신장을 쉬게 하고 진통제를 피해서 몸을 스스로 해치지 않으며 단백질을 적절히 조절해 신장을 관로시키지 말고 담배와 술을 끊어 혈액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하며 물을 적당히 마셔 신장이 부드럽게 작동하게 하세요.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단 한 달만 꾸준히 실천해도 몸이 스스로 감사의 신호를 보낼 것입니다. 아침에 얼굴에 붓기가 줄고 소변이 맑아지고 숙면을 취하고 피로감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결과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대부분이 한 번쯤은 들어봤고 심지어는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들 중에는 신장을 서서히 손상시키는 위험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수년간 진료를 해오면서 저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의도적으로 건강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친구나 광고 혹은 SNS에서 들은 그럴듯한 이야기를 따라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씩 오해를 풀어가고자 합니다. 부드럽지만 솔직하게 그리고 올바른 방법으로 신장을 지키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자주 듣는 첫 번째 오해는 물을 많이 마실수록 신장에 좋다는 것입니다. 이 마른 것 보기에는 아주 그럴듯합니다.
누구나 물이 독소를 씻어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물을 과도하게 마시면 신장이 오히려 과로하게 됩니다. 신장을 지배 있는 정수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해서 물을 부어 녹으면 필터는 금세 능이 떨어집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많은 양의 물이 들어오면 혈액이 희석되고 전해질이 균형이 깨지며 신장은 염분과 수분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쉴 새 없이 작동해야 합니다. 그 결과 신장은 피로해지고 심장은 더 많은 혈액을 펌프질해야 하며 결국 순환계 전체에 부담이 생깁니다. 실제로 하루에 2-3리터의 물을 억지로 마시던 노인들이 부종피로, 어지럼증 심지어 전투륨 혈증까지 겪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몸의 신호에 따라 마시는 것입니다. 하루 6-8자의 물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누어 마시고 한 번에 많은 양을 들이키지 마세요. 소변이 맑고 연한 색이라면 이미 충분히 수분이 공급된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신장이 약한 건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나이는 신장을 망가뜨리는 운명이 아닙니다. 신장이 빨리 약해지는 이유의 대부분은 생활 습관 때문입니다. 짠 음식, 잦은 음주, 약물 남용, 불면, 그리고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신장을 망가뜨립니다. 나이는 단지 회복 속도를 늦출 뿐 올바르게 생활하면 70세, 80세에도 신장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78세 남성 한 분은 매일 1시간씩 걷고 싱겁게 먹으며 제대 잠자리에 들고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궤신장 검사 결과는 40대보다도 좋습니다. 반대로 50세도 되기 전에 투석이 필요하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10년 넘게 짠 음식을 즐기고 물을 적게 마시며 진통제를 남용해왔습니다. 신장이 약해지는 것은 나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오래 신장을 혹사시켰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신장 보조제만 먹으면 괜찮다는 믿음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에는 신장 해독, 체내 독소 제거, 신장 기능 강화라는 문구로 포장된 제품들이 넘쳐나며 달콤한 약속으로 소비자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어떤 보조제도 건강한 생활 습관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신장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기관이며 특별한 약이 아니라 휴식이 필요합니다. 짠 음식을 계속 먹으면서 보조제를 먹는 것은 진흙이 가득한 정수기에 깨끗한 물을 부어 넣는 것과 같습니다. 심장을 해치는 행동을 멈추지 않는 한 어떤 약도 효과가 없습니다. 반대로 식습관을 바꾸고 싱겁게 먹고 충분히 자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채소를 늘리고 붉은 고기를 줄이기만 해도 신장은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제가 만난 72세의 할머니는 매일 신장을 회복시켜준다는 광고, 문구의 보조제를 3종류나 복용했지만 소변은 여전히 탁했고 몸도 피로했습니다. 그러나 약을 끊고 제가 추천한 3가지 과일만 꾸준히 드신 지 2달 만에 신장 기능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진정한 힘은 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게 만드는 오해가 있습니다. 바로 신장이 망가지면 끝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장은 기회를 주면 회복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물론 이미 말기 단계에 이르러 투석이나 이식이 필요한 경우라면 완전한 회복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생활 습관을 제대 바꾼다면 신장은 여전히 상당 부분의 기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례를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명인 66세 남성은 신장 기능이 40%밖에 남지 않아 의사로부터 투석을 준비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염분이 적은 식단을 철저히 지키고 매일 사과 1개와 배 반쪽을 먹었으며 술을 끊고 일찍 잠자리에 들고 깊은 호흡과 가벼운 아침 산책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6개월 후 그의 신장 여가율은 46%로 올라갔습니다. 그 숫자는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몸을 더 이상 해치지 않을 때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신장은 가장 솔직한 기관입니다. 결코 불평하지 않지만 너무 오래 괴롭히면 결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신장을 친절함과 인내로 대하세요. 식사에서 소금을 조금만 줄이고 진통제 복용을 하루라도 덜하며 술 한 잔을 따뜻한 물 한 컵으로 바꾸는 것. 이 모든 작은 행동들이 모여 여러분의 몸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몸이 건강해지면 마음도 평안해집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언제나처럼 조용히, 그러나 충실하게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남은 세월을 평온하게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 어딘가에 닿았다면 단 한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세요. 단 한 번의 공유로 누군가가 평생 투석기에 묶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아들은 더 이상 병상 곁에 아버지를 안타깝게 바라보지 않아도 되고, 어떤 아내는 늦은 밤 걱정에 잠 못 이루지 않아도 되며, 어떤 친구는 여전히 여로바시게 여러분과 함께 아침 햇살 속을 걸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신장 심장 간 자연적인 방법으로 돌보는 법을 더 배우고 싶다면 아이니 채널을 구독하세요. 저는 자연의학이 입증한 단순하지만 강력한 비밀들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더 오래, 더 건강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더 평온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말입니다.